우리가 이제 583페이지에 대리권. 이제 우리가 친권 상실도 있지만 우리가 법정 대리는 대리권과 관리권 있잖아요. 요건 이제 대리권과 관리권만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이 이 친권에 대한 상실도 있고 지금 정지도 있었죠. 제한도 있었죠.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지 제한제도가 있는데 이건 친권이고 이거 외에 대리권이란 것이 있고 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요것만 없을 수도 있어요. 대리권. 그래서 우리가 자 볼까요? 925조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서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는 법원은 친족의 청구로서 그죠? 그 법령의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음에 밑에 요게 이제 상실 선고제도 보시고요. 다음에 자 926조 볼까요? 우리가 전 2조에 원인이 소멸 이제 이런 그 상실 원인이 소멸됐을 때는 다시 부활을 해줘야죠. 이 부활을 우리는 실권의 회복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권 회복 선고 제도가 그죠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920조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친, 검, 장 그래서 실권 회복 선고 제도가 있구나 그런 걸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927조에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 물론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자기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퇴권은 마음대로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는 허가를 얻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역시 바뀐 것들 얘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7조에 이 보면 지금 친권 상실, 정지, 일부 제한 등이 있었죠. 그러면은 1항에 909조 4항에 따라서 지금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양부모, 쌍방에게 다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죠? 때에는 우리가 지금 909조 2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죠? 1호 친권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그리고 역시 그 세 가지 있었고 두 번째 대리권 관리권의 상실 그리고 스스로 사퇴한 경우 그리고 부모가 또 소재불명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새롭게 친권자를 또 지정을 해라 그런 얘기겠죠. 자, 2항에 그러면 가정법원은 그렇게 새롭게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또 없으면 후견인을 뽑는데 그 단독 친권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단독 친권자가 있었던 부모, 양부모, 일방, 쌍방에 역시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죠? 또 새롭게 친권자를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회복됐을 때 실권의 회복, 사퇴한 권리의 회복했을 때 다시 또 친권자를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맨날 하다가 다시 또 살아온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친권 상실 정지 제한 제도가 생겼으면서 그에 따라서 새롭게 정지 또 친권자가 생기고 다시 또 해보게 되는구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림을. 자 이제 우리가 후견인 제도를 보는데요. 이 후견인이 옛날보다 옛날에는 후견인이 뭐죠? 미성년자 후견인 한 명이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정치산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후견인, 즉 피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5가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따라서 미성년 후견인,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 임의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앞에 좀 봤었죠? 종래 후견 제도는 가족 관계와 거기 재산 관계겠죠? 두 가지에서 무는 여자를 도와주는 제도에서 지금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문제가 아니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피후견인의 복리나 치료, 주거 자유 등에 의한 신상 보호 규정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그냥 한마디로 돈 문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됐을 때만 후견인을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관계는 이런 조문이 필요 없어. 그죠? 그런데 지금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복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신상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미성년자라든지 또 성년 후견이라든지 또 한정 후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정부에서 복지로 돈이 나와. 돈이 나오죠? 돈 꽤 나옵니다. 한 100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90만 원, 100만 원씩. 그러면 이거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부모가 없으면 누가 가? 주로 삼촌이나 이렇게 다 써먹고 얘는 노예화돼. 그래서 옛날에 많이 썼어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얘가 또 치료받거나 그런 거는 보호 안 받아. 돈은 주는데 지원이 되는데 보호는 못 받아. 그래서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고 그의 복리와 신상보호, 얘가 어떻게 거주하고 병원을 어떻게 다니고 그런 거를 누가 못해.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미성년자와 달리 얘는 많이 보호해요. 그래도 지금 성년이면서 성년자라는 그죠? 이 경우에 여기에 성년 후견인, 그죠? 피성년 후견이죠. 정신적 능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한정에 대한 것들, 특정 이런 것들을 다투죠.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지원을 하자 해서 지금은 여기에는 후견인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성년 후견인은요, 예컨대 요즘에 치매 많잖아요. 그죠? 또 발달장애 같은 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재산 문제하고 복리나 신상보호가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요거 다루는 후견인 한 명. 요건 주로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 복리는 복지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후견인을 2명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수의 후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도와줄 문제가 아니고 그 복리, 치료, 주거 자유 같은 것들을 위한 신상보호 규정 용어를 해보세요. 신상보호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후견인도 못 믿겠다. 그래서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인 후견 감독인 제도가 들어오고 옛날에 친족회는 싹 없앴어. 그죠? 그래서 이쪽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견인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과거에 한 명이었던 미성년 후견인은 지금도 한 명이지만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이 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하도돼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후견인도 삼촌, 사촌처럼 이렇게 그죠? 친족의 순위가 돼가지고 나이 먹으신 분이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순위도 없앴어요. 즉 후견인의 법정 순위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견 감독인 제도라든지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후견 계약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런 후견이 누군지를 등기부에 공시해서 후견 공시, 후견 등기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성년 후견을 볼까요? 자, 1항에. 자, 우리가 1항에 보시면 이제 918조입니다. 친권자가 그렇죠. 당연히 친권자가 없을 때 후견입니다. 그래서 친권자가
없거나 또 아까 봤던 친권자의 전부 일부 정지 제한으로 인해서 행사할 수 없을 때 뭘 듭니까? 미성년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죠? 예. 그 전부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란 말을 들어온 이유는 2015년 10월 16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일부 제한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그 사람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명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성년 후견인이 생깁니다. 우리가 법무사들끼리 모인 것에 법인이 성년 후견 법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돼요. 그리고 자 931조 자 유언에 의한 지정되죠.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서 후견인을 누굴 해달라라고 지정할 수 있죠. 보통 대부분 가족들이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법률행위 대리권과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정법원은 이렇게 미성년자의 특히 후견인이 지정됐더라도 그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요, 그 생전 부모 청구에 의해서, 그죠? 부모 및 청구에 의해서 후견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모를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법원이 개입을 많이 합니다. 개입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청구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항상 누구를 갖다가 그죠? 후견인을 하려면 친권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우선은 그죠?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1항에 가정법원은 이렇게 지정된 사람이 없을 때는 직권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한개인 검사 단체 이게 지금은 요거 미친 이검사 당 이게 5가지 따라 들어오죠 항상. 그래서 그 선임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들어온 게 2항에 가정법원은 이렇게 친권의 상실, 정지, 시정지 일부 제한되는 바람에 또는 법령의 대리권과 상실권이 선고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친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직권을 합니다. 별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직권에 대한 선임은 친권 상실, 정지, 제한, 대리권 상실 이 4가지 경우에는 직권을 합니다. 이거 들어왔죠? 외제. 올해 시행된 것들이에요. 그걸 포인트 잘 보시고. 아까 사퇴했을 때도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의 후견인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천 이내 반계혈족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지정, 법정, 선정했었어요. 후견인이. 그래서 옛날에 외울 때 지법선 해가지고 부모가 지정하거나 아니면 여기 법정 뭐죠? 여기 3천 이내 반계혈족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선정했는데 옛날에는요 여기서 다 걸려. 3천 이내 친족이 다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해먹어. 문제가,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지정, 선정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그 다음에, 뒤에 또 배웁니다, 우리가. 자, 후견인은 우리가, 취임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시읍면사무소에 후견인, 우리가 후견 개시 신고서를 내요. 후견 개시 신고를 보고합니다. 물론 이때 유언으로 된 사람들은 유언서를 가지고 와야겠죠. 또 법원이 뽑았을 때는 법원에 심판서를 첨부해서
가등법상 신고를 합니다. 뒤에 배우겠죠, 그것도. 그리고 또 후견인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940조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 변경,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때 친족 검사 직권으로 후견인도 바꿀 수 있다. 하여튼 뭐 지금은 뭐 친권자 변경, 후견인 변경 제도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후견인 순위를 지금 무시하고요. 그냥 사촌 이내 친족 중에서 적합한 자를 하는 것이지.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과거에 그 후견인 해임 청구에서 지금은 변경 신청권을 바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후견인의 종류는 결국에는 지정과 선임이 들어왔다. 즉, 법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순위가 지정이고 2순위가 선임입니다. 물론 지정은 유언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후견인은 옛날에도 있던 건데 다음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오냐면요. 뭐 미금, 한파, 해계호서 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파산자 당연히 들어가겠지. 돈 없는 놈이 해보세요. 문제가 되지, 그죠? 그래서 뭐 해생, 파산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형기 중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어. 안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해임됐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행방불명인 사람.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8번에 이거는 뭐예요? 아예 피후견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고 있어. 그럼 안 되겠죠? 그 배우자 직결죠. 그래서 거기에 2번에 피성년 후견인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열악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후견인의 사임은 역시 이 사람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을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임 청구하면서 새로운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후견인에 대한 변경, 아까 940조 봤었습니다. 자, 후견인의 임무. 자, 후견인 들어오면요. 지금 이제 법무사도 이렇게 후견인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한 200명 정도 후견 감독에 뽑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뽑고 있는데, 앞으로 뭐 노령화 해야 되니까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941조. 그러니까 지금은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은 거의 친족이 돼요. 아직도 후견인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족 후견인이 거의 뭐 지금 한 90% 돼요. 간혹가다 이제 예컨대 뭐 자기 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돈이 많아요. 이때 뭐 큰아들, 둘째 아들 싸움이 붙어. 이런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사도 면접이 돼 있어요. 하는데 거의 친족인데 문제는 뭐냐면 친족 후견인이 있는데 이게 이것도 뭐 짜고 치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다가 후견 감독인을 둬요. 그래서 지금 뭐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복지사 해가지고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하도록.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해외 장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니까 좀 이 사람들은 귀찮겠죠. 그래서 아예 그걸 또 매달 교육시켜요. 교육을 매달 시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 그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 89쪽에 일단 후견인이 되면요. 근데 큰아들이야. 그럼 큰아들은 뭐예요? 일단 그 재산 조사 목록을 2개월 내에,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예컨대 이 할머니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아들이 후견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되는 순간에 2개월 안에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내야 돼. 몇 달 안에? 2개월 안에 재산 목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이걸 전화로 물어보고 그래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많으면요 연장할 수 있어요. 허가 받습니다. 물론 이때 대부분 또 뭐죠?
후견 감독인을 줘요. 왜냐하면 이게 또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도 많아가지고 요즘 많아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지금 56만 명이래요. 65만 명. 근데 앞으로 5년 내 100만 명이 넘어간대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법원에 전화를 엄청 해야 되는 거야. 상담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힘든 거니까 요즘에 이제 법무사한테 자꾸 위임하는 거죠.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너희들 좀 해봐. 그죠? 시달리니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후견 감독인이 이제 그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록 작성 가짜라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회계사라든지 그죠? 또 세무사라든지 법무사 쪽에서 감독인이 사인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후견인의 채권 채무. 예컨대 후견인하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으면 또 그때는 그 감독인이 그때 그걸 제시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안 하면 또 폭행을 보겠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록 작성 권한 전, 즉 이 목록 물론 이제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담보 잡아가지고 그죠? 어머니 뭐 병원비 쓸 거 아니에요. 수술비 같은 거, 네, 그죠? 다음 페이지에 특히 피후견인이 취득한 자 후견인 일단 후견인은 취임을 해가지고 피후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게 있다면 그걸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죠? 했는지 특히 거기 945조 미성년 후견인은 그죠?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후견인이 미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여기 KY라는 애가 15세다. 그러면 뭐 예컨대 할머니가 지금 예컨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할 거 아니에요? 후견인은 그러면 요러한 경우에는 동의 받아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문제 세 가지. 친권자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 거기서 바뀌는 경우. 또 애가 또 비행을 해가지고 뭐 교정기관 간다든지 또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걔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허락한 것을 취소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46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46조 볼까요? 우리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년 후견 제도, 이제 그 외에 성년 후견 제도는요, 일단은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성년 후견인은 빼고 성년이 됐을 때도 후견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성년 후견제도, 한정 후견제도, 그리고 특정 후견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임의 후견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신적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신 분들, 좀 치매가 너무 심한 경우, 또 그 경환경을 가지고 정신적 능력 문제고, 요건 이제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임의 후견, 이건 뭐냐면 이제 계약이죠, 계약. 이건 계약으로서 임의 후견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너무 고령화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죠? 그 진단받아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못하겠다, 관리가 어렵다. 그럴 때는 자기가 마치 위임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된 사람한테 그냥 보수를 주고 이거를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미 요거는 공증 받고 있습니다. 공증 받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법무사는요 거의 좀 이쪽 성년 후견 업무를 법무사가 다 한다 그럽니다 지금. 거기는 거의 판권이 그냥 법무사 쪽에서. 그래서 법무사의 업무가 3분의 1이 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일본은 노인이 다 더 많고 또 관리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5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은 포괄적, 계획적이고 뭐 이례적이고 던져 보시고요. 일단 성년 후견부터 보시면요. 이 성년 후견은요. 일단 법무사 쪽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상담이 와요. 야, 우리가 자 A라는 사람이 전화 옵니다. 야, 우리 어머님이 지금 뭐 보랑이 병원에 계시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 갑이라는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는 자녀가 지금 3명이다. 그죠? 와요. 그래서 보통 그래. 보통 이거 몰라요. 모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술비가 다 필요하니까 가족끼리 회의했으니까 일단은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법무사가 와가지고 징여를 해달래. 징여를. 근데 징여가 안 되잖아. 징여는 이 사람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말을 못해.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징여 안 되지. 그러면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것도.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 성년 후견제도 그 진단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년 후견 심판 신청해서 이 중에 A와 A2 중에 한 명을 후견인 신청해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청을 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가정법원은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정신적 제약으로 아예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지속적으로 결여됐을 때 그때는 거기 본배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후감이에요. 후견 감독인. 다 감독인이에요. 각종 뭐 면연 후견인, 한정 후견인, 다 감독인. 감독인도 한정, 특정, 그죠? 또 심지어는 검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떤 물건에 대한 경매를 놓는데요. 이 의뢰하는 분이 할머니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B1, B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래. B2가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보증금을 안 준대.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이 할머니는 돈을 받는 거는 계산이 된대. 근데 나중에 임대인은 부정한대, 계속. 돈은 잘 쉰대. 주질 않아. 그리고 잘 기억력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치매는 이렇게 치매가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약간 치매가 예컨대 2013년도 기억까지 남아 있고요. 그 이유는 없는 거야.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따라서 또는 자기가 좋은 것만 기억을 해. 나쁜 건 기억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미친년 무슨 년 하면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넣고 있는데 대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물어보니까 가족도 없대. 가족이 없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관할구청에다 신청해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해야죠. 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지금은 공익을 위해서 검사나 지방자치 장애 청구해서 후견 개시 심판 제도를 신청을 합니다. 물론 항상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건 맞습니다. 똑같이 종료도 똑같아요. 종료도 만약에 치료받았어. 치료했어. 그러면 원인 소멸로서 본배사 거기에 따라서 후견 종료할 수 있죠. 그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전부 다 후견 개시 심판서를 내는 겁니다. 심판서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명의 경우, 자 구사구조에 의해 성년 후견이 여러 명이다. 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 후견인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가 필요해요. 이번은 병원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 또는 사무를 분장해서 권한 행사를 정하고요. 물론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여러 명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공동으로만 행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피성년 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 법률 대리 등 필요한 협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가정법원은 후견인 등 이양개인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을 얻어야 된다 해서 선고됐어요. 여러 명이 할 때. 제가 이제 이것도 저 다음 주에 아마 청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경매계장도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경매가 진행 안 해. 전화했더니 경매계장이 그래요. 도대체 법원에서 뒤집고 갔는데 그 할머니가 왔다 갔는데 도대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죠? 그래서 그 성년 후견 심판 한번 해야겠다 했더니 그럼 그것도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그 후견 감독인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역시 똑같이 지정권이 있고 선임권이 있어요. 똑같이 감독인도 스스로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없을 때 선임이죠. 그래서 거기 후견 감독인 제도가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한 10분만 더 보고. 자, 593조입니다. 자, 우리가 후견 감독인이 요즘에 이제 뜨는 얘기인데요. 지금 아다시피 이게 친족 후견인이 많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이게 뭐 그냥 계산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처분하니까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을 하고 또 후견인이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후견 감독인은 아까 아들이겠죠. 큰아들 그 피후견인 할머니 그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서 급박한 경우에는 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나 처분권도 있어요. 특히 3번 그 할머니하고 아들이겠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 예컨대 뭐죠? 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그 집을 팔거나 그런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조문이 등기법 할 때 나오죠, 그죠? 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성년 후견인의 임무. 자 우리가 947조. 자 아까 봤듯이 보세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치매가 있더라도요. 대화가 되거나 그분이요 다 다녀요. 시장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것만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성년 후견인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지금 보세요. 재산 관리라는 거하고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법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재산 관리라는 거하고 신상 보호를 할 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의 복리에 맞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또 성년 후견인은 그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주로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걸요 쉽게 옮기면 안 된단 말을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938조. 이건 그 보험의 변경인데요. 자, 일단 후견인이 된 사람은요, 그 큰아들, 그 사람은 그 할머니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냐, 사람도. 그리고 가정법원은 그 성년 후견인이, 그죠?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어디까지 하라고 정해줄 수 있고요. 또 가정법원은 그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특히 그 신상에 대한 권한 범위도 정해줍니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딱 가면요, 이렇게 이제 따로 표를 딱 줍니다. 주는데,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또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본배사, 감독 이런 사람들이 그 범위 변경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펼치시고 여기 신상보호무가 있습니다. 요거를 펼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세. 자, 요거 하나 보고 좀 쉬죠, 저기요. 자, 947조 2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 결정. 우리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일단 자신의 아까 그분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미용실을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이거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 돼요. 됩니다. 허락을 해야 돼. 단독으로. 그러나 두 번째 성년 후견인이 특히 피성년 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히 어디죠? 정신병원을 가거나 다른 장소에 그 살고 있는 장소가 아니고 격리를 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귀찮으면 그냥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감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게 수술 같은 경우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그를 대신해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는요 의사가 본인한테 물어봐. 이 수술로 인해서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동의해 주세요. 근데 이분들은 동의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이 하는 거죠, 동의를. 수술 동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항.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펼치고 오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그 일산에서 갑이라는 분이 이게 치매를 당했어요. 근데 치매에 당해서 또 이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여기 이분 재산이 꽤 많대요. 많아가지고 여기 중에서 이 아들이 갑1이 있고 갑2가 있고 갑3가 있는데 7명인데 하여튼 이 중에 갑1하고 갑2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장남과 차남이 성년 후견 신청을 따따라 냈습니다. 내니까 법원에서 이 둘 다를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딸 중에 한 명이 그래. 딸 중에 둘 다 싫대. 누가 내도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K1이라는 법무사를 지정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때 법무사는 보통 이때는요 1년 동안 해주고 받아요. 고수를 1년 단위로. 그래서 이 법무사가 이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분이 지금처럼 어떤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돼요. 뇌를. 그런데 이게 고민이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 여기 있는 친족 후견인도 마찬가지고, 친족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대한 수술에 대한 결정을, 일단 수술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동의가 필요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의했다가 이거 사고 나면 나중에 두고두고 꼬라퍼지나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더하지 또, 남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중대한 거일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동의했을 땐 참 이게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정도 생명 침해일 때는 이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움은 가정법원에 받아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항 펼치시고 사망 정도나 상당한 장애가 입을 그런 정도의 수술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의사도 불러 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시간이 없으면 그 허가를 하는데 지체해서 오히려 위험이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는 사후 허가. 그래서 사후 허가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기 있는 신상 보호가 나올 것 같아. 이것만 아시고 나머지는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중요합니다. 자, 성년 후견인이 우리가 그 할머니가 있죠. 그 후견인을 대리해서 특히 거주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건물과 땅에 대해서 매매, 매도, 임대 잘 보세요.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작권 설정, 임대차 계약의 해지, 그죠? 임대 계약의 해지, 전세권 설명 이제 들어오고 나가죠.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등기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등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은행도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등록부를 띄게 되어 있어요. 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947조에 있는 그 5가지를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 밖에 거기 민법 10조에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10조는 뭐냐면 10조는 이렇게 정신장애인이 거래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피성년자의 각종 계약 같은 것은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건 취소권이죠. 취소권. 일반적 취소권. 그래서 그리고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사망에는 역시 분배사에 따라서 범위 변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항에 단순한 일용 금품 같은 거 사는 거 이런 건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정 후견인데요. 이거 좀